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성 글방입니다. 오늘은 어른도 함께 동화 시간입니다. 저는 세상의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동화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까지인데 오늘 1부만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 네가 이겼어 입니다. 자, 본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리 따라오세요. 제목, 그래 네가 이겼어. 야, 설영규, 너 반장이면 다야? 기로는 영규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들고 있던 빗자루를 패대기 치면서 씩씩거렸습니다. 청소 시간에 기로는 빗자루로 창수와 장난을 쳤습니다. 영규는 얼른 청소를 끝내자고 기로에게 부탁조로 한마디 했는데 기로가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청소 시간에 장난 조금 치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난리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야, 지금은 공부 시간도 아닌데 조금 떠들면 어때서 그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로가 너무 거칠게 화를 내고 영규는 오해하는 기로에게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로는 욕을 하면서 몸으로 영규를 밀어붙였습니다. 기로가 영규를 일방적으로 압도하면서 까딱하면 한바탕 붙을 것 같습니다. 영규가 계속 밀려가니까 선희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오신다. 그 한마디에 교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실 기로는 영규에게 적대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로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힘도 셉니다. 체격이 크고 성격도 괄괄합니다. 여러 면에서 두각이 나타나니까 자연히 친구들이 많이 추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규는 공부와 운동을 더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온순합니다. 둘이서 맞짱을 뜨면 영규가 질 거라고 친구들은 예측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싸움이란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붙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규가 기로에게 잽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로도 내심으로 떨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붙으면 영규에게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가 많은 양선희는 영규를 좋아합니다. 기로는 작년부터 선희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선희는 기로에게 냉랭하게 대하기만 했습니다. 껄렁한 기로가 싫었던 겁니다. 지난달 선희의 생일 파티에도 기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기로는 선희의 무관심에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것이 영규에게 품은 질투심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로는 영규가 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기에 있었던 반장 선거에서 기로는 영규에게 13대 17로 졌습니다. 그 선거에서 더 속상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선희가 여학생들의 표를 많이 모아주었다는 것을 알고 기로는 더욱 화가 났던 것입니다. 기로는 선희에게는 욕도 못하고 영규에 대한 원망만 커졌습니다.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중이었는데 오늘 청소 시간에 일이 터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영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친구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청소하는데 유독 기로와 창수만이 장난을 쳤거든요. 그래서 영규가 장난은 나중에 치고 청소부터 빨리 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로는
그것을 영규가 반장이라서 금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지요. 기로는 기선을 제압할 요량으로 거칠게 나갔는데 선생님이 오시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습니다. 그러나 벽에까지 몸으로 밀고 들어갈 때 영규가 뒷걸음질 치니까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기로는 영규를 더 괴롭혔습니다. 아주 짓궂게 말이죠. 가령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로가 영규 책상 근처에서 창수와 이야기하면서 음료수를 마십니다. 조금 남은 음료수 캔을 영규 책상 위에 놓고는 창수와 장난을 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척하며 캔을 엎질러 버립니다. 그래도 캔을 얼른 치우지 않고 영규에게 형식적인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영규야,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장난치다가 그만. 괜찮아. 닦으면 되지 뭐. 영규는 별로 화를 내지도 않고 손걸레를 가져와서 책과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걸레를 빨아서 창가에 널기도 했습니다. 영규가 뜻밖의 약하다고 생각한 기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우쭐했습니다. 자식, 나한테 완전 쫄았네. 어제는 기로가 씹고 있던 껌을 영규 의자에 슬쩍 놓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영규가 앉으려는데 선희가 급하게 막았습니다. 영규야, 잠깐, 의자에 껌 있어. 어디? 진짜네? 영규는 휴지로 껌을 집으면서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껌 버렸지? 아까 기로가 껌을 씹던데 버리는 건 못 봤어. 영규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기로의 짓이란 걸 알면서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영규가 안타까웠습니다. 바보같이 매일 당하면서 왜 참기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제 왔는지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왕만수이고 얼굴과 몸이 둥글둥글해서 아이들 사이에 왕만두로 통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우는 무슨 생각을 그리 열심히 하지? 아니요, 그냥 별 생각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래도 눈치 하나는 백단이거든. 잠깐 망설이던 선희는 선생님께 상의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조근조근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다 들은 후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를수록 두 친구의 갈등이 커질 테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선생님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기로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기로야, 요즘 영규랑 잘 지내니? 아니요, 별로요. 영규는 참 좋은 친구인데. 그런데 저는 참 나쁜 친구인가요? 기로는 까칠하게 따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좋은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지. 네, 저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영규 자식이 반장이라고. 그래, 영규가 반장으로서 수고가 많으니 기로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도와주면 우리 반은 1등 학급이 될 거야. 선생님은 기로에게 크게 야단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로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미국인과 재혼하여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로는 할머니와 살면서 욕구불만이 많았으며 매사에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로를 엄하게 혼내기보다는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기로는 선생님의 태도까지 불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영규가 미운데 선생님이 영규는 참 좋은 친구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났던 거지요. 선생님은 역시 영규 편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상담 이후로 기로는 영규를 더 자주 집적거렸습니다. 영규 옆에서 놀다가 창수를 확 밀어서 부딪히게 하는 짓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창수도 기로 편이니까 영규에게 일부러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로가 더 좋아하거든요. 기로는 영규의 책가방 속에 토마토 케첩을 짜넣기도 했습니다. 화단에서 잡은 지렁이를 영규의 책갈피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영규만 자리에 없으면 그런 식으로 뭐라도 한 가지씩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기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규는 혼자서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당하면서도 참는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판 붙어도 자신은 있었습니다. 기로는 성질이 거칠고 욕을 많이 하지만 싸움이란 성질이나 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영규는 1학년 때부터 아빠랑 태권을 배우고 있으며 지금은 중학생 형들과 대련을 해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기로와 한판 붙으면 이길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절대로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언제든지 양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영규의 아빠는 경찰관이고 엄마는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서 두 분 모두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영규는 같이 사는 외할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부터 말수가 적어진 영규에게 할머니가 조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예, 영규야, 너 어디 아프니?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너 걱정이 있구나. 그렇지? 그냥 좀 피곤했어요. 왜? 여자친구랑 다퉜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요즘 밥도 영 안 먹던데. 입맛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인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할머니, 우리 반에 장기로라는 애가 있는데요. 영규는 요즘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과를 깎으면서 영규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강아지 정말 힘들었겠네. 할머니, 어쩌지요? 한판 붙어버릴까요? 아니, 그러지 마.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 우리 영규 다 컸네. 그래도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나지만 참기를 잘했어. 네 아빠가 잘 가르쳤구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죠? 그래, 이젠 그만 참도록 해. 대신 그 아이를 도와줘봐. 걔를 도와주라고요. 그래, 도와줄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요? 그 방법은
네가 직접 찾아봐. 만약 그 아이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네가 진짜로 이기는 거야. 영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기로의 장난과 심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로는 영규가 자신의 행동에 특별히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완전히 학급을 휘젓는 독불장군이 되었습니다. 반장까지 눌러버렸다고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장난이 심하고 독재자처럼 설치니까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기로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로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봉에서 별나게 폼 잡고 놀던 기로가 발목을 접질러서 넘어졌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던 영규가 기로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등을 내밀며 업히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로가 싫다고 했지만 양호실까지만 업어주겠다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업혔습니다. 기로는 영규가 점수를 따기 위해 자신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로야, 많이 아파? 업고 가면서 영규가 물었습니다. 기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양호실에 다 왔으니까. 양호실에 도착해서 양말을 벗어보니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약을 바른 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보라고 했습니다. 영규는 또 학교 앞의 한의원까지 기로를 업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업히지는 않고 부축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왼쪽 발은 디딜 수 있으니까요. 영규가 기로를 부축해서 한의원에 갈 때 다른 친구들은 두 사람의 가방을 들고 뒤에 따라왔습니다. 기로는 한의원에서 침 맞고 피 빼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갔지만 영규는 기로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다 마친 기로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진료비 계산도 영규가 했습니다. 그러나 기로는 그때까지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쑥스러웠거든요. 1부 끝. 자, 두 친구가 이제 갈등이 생겼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갈등이 이제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부 시간에도 이야기가 더 흥미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